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입고 살아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오늘은 아멜리 노통의 소설 시간의 옷을 소개합니다. 벨기에 출신 작가 아멜리 노통은 특유의 간결한 문장과 철학적인 대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어요. 1966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그녀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 낯선 공간과 이방인의 감각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어린 시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삶과 작품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기억은 두려움과 떨림이란 소설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죠. 아멜리 노통의 소설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문장 속에 차가울 만큼 정확한 통찰과 어딘가 위태로운 유머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 속 인물들은 종종 사회와 어긋나 있고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며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아멜리 노통은 화려한 시간보다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균열을 바라보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시간의 옷 역시 그녀 특유의 섬세한 시선이 담긴 작품입니다.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정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시공을 넘나드니까요. 첫 시작을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79년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어. 아름다운 도시 폼페이가 온통 잿더미에 파묻혔지.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니야? 이 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돌이켜보면 폼페이는 고고학자들이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꾸민 짓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궤변치곤 나쁘진 않군. 억지 같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도시 하나를 꼭 없애야겠다면 없앨 도시는 얼마든지 있었어. 수천 수만의 도시가 있었지. 하지만 파괴된 것은 우연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이야. 불이 난 도서관이 하필 동네 시립 도서관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불이 나지 말란 법이 없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못생긴 여자하고 예쁜 여자가 거리를 지날 때 못생긴 여자만 아니면 예쁜 여자만 사고를 당하라는 법이 없잖아. 이를 당할 사람이 한쪽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지구에는 자연재해가 수도 없이 있었잖아.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자연재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필 고고학자들이 좋아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지. 분명한 건 네가 화산 폭발로 죽은 불쌍한 사람들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당시 제일 부자들이었다고.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얘기로군. 뭔가 혼동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
고고학자들이 끝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딘지 알아? 바로 폼페이야. 화산이 고고학자들한테 어떤 도시를 보존해 줄까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건가? 화산이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럼 누가 그랬지? 그야 모르지. 다만 그게 우연치곤 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세의 고고학자들이 그때 화산 폭발이 일어나라고 기도라도 했다는 건가? 고고학자들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지고 요술지팡이라고 아시지? 그야 알 수 없지. 2000년 뒤에 사는 고고학자들이 화산을 분출시킬 방법은 없었겠지. 그건 분명해. 고고학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거야? 그들은 그래. 그들은 그렇다.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로군. 질문이 있어. 뭔데? 지금 고고학자들은 할 수 없어도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야.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어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래 시간여행은 이제 더 이상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마 새천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 과거의 사건을 바꾼다는 것이 미래의 과학자들에겐 얼마나 커다란 유혹이겠어. 그만 과학소설 좀 그만 써. 더구나 베끼지는 말아야지. 알아. 하지만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이런 착상을 전개한 작품은 없었어. 그렇다면 작가들이 현명했던 거지. 고고학은 아주 진지한 학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고고학자들이 전에는 그저 여행이나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어쩔 건데? 사실 난 폼페이에 가본 적 없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나니까 정면으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거든.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2분 전에 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화재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는 그 도서관에서 어떤 걸작들이 소실되었는지 거의 몰라. 생각해봐. 화마가 이 작가의 책들은 태우지 말고 남겨두자. 이럴 수 있겠어? 또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걸작이니 남겨둬야지. 이럴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다른 책은 다 탔는데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책만 남았다고 가정해보자고. 어떤 것 같아? 환상적인 얘기로군. 맞아. 그런데 그런 일이 서기 79년에 일어났다는 거야.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아니야, 명백하지. 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똑같이 맹목적이야. 이게 예술사에 남을 보물인지 삼류작품인지 가려서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불이 났을 때 문학 비평을 하듯 좋은 책, 나쁜 책 가리면서 태우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째서 시간은 폼페이를 서서히 몰락시키지 않고 화산재 아래에 그 영화를 보존하게 된 것일까? 넌 참 특이하다.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화산 옆에 건설된 도시라면 언제 어떻게 용암으로 뒤덮일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런 위험은 늘 따르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실험실로 갑니다. 그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병원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다. 병실은 무도회장처럼 큰 방이었다. 누워있는 환자는 나 혼자였다. 침대는 가죽끈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내가 움직이자 침대는 마치 그네처럼 흔들렸다. 바닥에서 내가 누워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좋게 2미터는 되어 보였다. 뛰어내릴지 잠시 망설였다.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배가 아팠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배가 아프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픔이란 것이 아주 경미해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문 쪽으로 갔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허공 속으로 떨어졌다. 누구세요? 미안하지만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죠. 제 수술을 받아야 해요? 안심하십시오. 다 나았습니다.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퇴원? 여긴 병원이 아닙니다. 바실리카 성당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집이지요. 신부님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신부는 아닙니다. 수술 받던 날을 기억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기억을 잃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은 1995년 5월 8일이 아닙니다. 2580년 5월 27일입니다. 마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충격이 얼마나 클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전히 폼페이 때문입니다. 폼페이요? 어제 폼페이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어제가 아니라는 것만 빼놓고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585년 19일 전보다 하루 전입니다. 몇 시간 전? 지금은 18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585년 19일 전보다 하루 전인 2시간 8분 전의 일입니다. 몇 초 전?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폼페이 얘기도 농담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한 뒤에 맨 마지막 맺는 곳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맺는 곳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집에서 깨어났다. 꽃에 물을 주고 나서 우편물을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우편물은 어제의 날짜 1995년 5월 8일이라는 소인이 찍혀 있었다. 셀시우스는 약속을 지켰다. 이웃과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태도로 바라보았다. 페플로스를 입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꼭 세실 B 드밀의 영화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 것 같았다. 아파트로 올라갔다. 페플로스를 벗었다. 배에는 수술 자국이 나 있었다. 5월 9일은 화요일이었다. 셀시우스가 옳았다. 그에 관해서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오래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억해서 의존해서 나는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학적인 구절에서는 대충 언급하면서 그렁저렁 해나갔다. 며칠 뒤 나폴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이탈리아 출판사의 사장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나는 그곳이 폼페이와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초대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남쪽으로 여행을 몹시 하고 싶었다. 진짜 남쪽, 위대한 남쪽으로. 이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출판사 사장에게 갖다 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달라질까요? 기억은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가두는 걸까요? 오늘은 시간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상상이 곁들인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임캡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시간 여행을 할 날이 올까요? 여러분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